최근 한국산 전투기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 대만이 뜬금없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의 위협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대만이 한국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그 부러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들려오고 있는 한국의 방산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3일 동남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국제에어쇼 리마 2023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향한 우리 국방부가 초음속 경공격기 FA-50 수출 최종 계약식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공군과 체결한 FA-50 18대 수출 계약 금액은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로 말레이시아와 방산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또 추후에 있을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2차 도입 사업에서도 FA-50이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오는 2026년 18대 규모의 경전투기 2차 도입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카이가 말레이시아에 현지 조립 생산과 항공정비센터 건립을 제안한 만큼 또 다른 기회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FA-50 계약이 최종 마무리됐던 날 리마 에어쇼에서 우리 블랙이글스가 태극 마크가 선명한 T-50B로 말레이시아 공군과 함께 화려한 우정 비행을 펼치자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넋을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는 후문까지 이어졌는데요. 블랙이글스는 이날 개막식에서도 화려한 에어쇼를 펼치며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의 연막을 뿌리며 태극 마크를 수놓는 등 말레이시아 하늘을 압도해 엄청난 찬사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블랙이글스와 T-50에 대한 말레이시아 현지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웠는데 T-50 체험 비행을 한 말레이시아 공군 자하니 소장은 T-50은 현존하는 고등훈련기 중 단연 최고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도 이번 에어쇼에서 T-50의 일사불란한 비행을 직접 보니 기동성뿐 아니라 조작도 용이할 것이라고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앞서 블랙이글스는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에어쇼에 참석하기 전에 대만에서 연료를 보급하려고 대만 가오슝에 잠시 기착했었는데 대만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T-50을 보려고 일찍부터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대만은 우리 공군이 중동이나 호주 방향으로 향할 때마다 들리는 일종의 휴게소로 앞서 호주 아발론 에어쇼를 참가하기 전 들렀을 때에도 많은 인파들이 대포 카메라까지 가지고 와 T-50을 담기에 바빴는데요. 심지어 T-50이 대만에 착륙할 때마다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데 매번 대만 9시 뉴스에까지 등장하며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현지 반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만 가오슝에 상륙한 블랙이글스의 모습이 현지 뉴스를 통해 전해지자 이를 본 대만 네티즌들은 대만 방문을 환영한다. 한국과 함께 합동 훈련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 정말 깃털처럼 사뿐히 착지한다.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호크 모습이 너무 멋지다. 한국 군용기가 대만에 상륙하는 걸 보니 너무 설렌다. 군용기가 타국을 경유한다는 것 자체가 군사동맹이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서 황당한 주장이 나와 무척이나 어이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바로 대만 언론에서 대만 전투기에 KF-21 기술이 유입된 게 아니냐는 폭로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국에선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라 어안이 벙벙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만은 미국산 전투기 의존에서 탈피하고자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국립중산과학연구소가 2027년까지 전투기 개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 일정을 내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하면서 대만에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대만 봉황TV는 군사 전문가 시효이를 통해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기술에 한국 KF-21 기술이 이용될 것이라고 폭로해 대만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시효이에 따르면 과거 한국이 T-50을 개발할 때 대만 기술진 10명이 참여했는데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한국이 과거의 인연으로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기술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는 대만 국립중산과학연구소가 5세대 전투기 개발 일정을 앞당긴 건 외부 기술 이전밖엔 방도가 없다며 대만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 개발이 끝나면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 기술진이 대만에 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도와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이 T-50을 개발할 때 미 로키드 마틴 기술진이 와서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대만 기술진이 와서 도와줬다는 건 정말 금시초문인데요. 특히나 대만 경국호를 개발했던 기술진이 한국에게 거액을 받고 기술적 도움을 줬다는데 대만이 우리보다 먼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건 맞지만
오랫동안 추가 생산이 고려되지 않았을 만큼 성능이나 여러 면에서 특별할 게 없었기에 한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대만은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한국이 자신들의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만이 이렇게까지 했지만 결국 KF-21을 모방한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는 폭망해버렸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신형 첨단 전투기 ADF는 KF-21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90% 이상 흡사한 형태로 탑재되는 쌍발 엔진마저 KF-21과 같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G2400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투기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대만이 KF-21을 따라했지만 문제는 KF-21에 투입된 개발비의 8분의 1에 불과하면서 전투기 성능에 문제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전투기 성능 향상의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전투기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들은 자동차,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들과 달리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수천 번의 비행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안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 전투기 ADF는 애초에 개발 비용을 너무 낮게 책정해버린 탓에 충분한 시험 비행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결국 대만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모두 취소해 버리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들여오기로 했던 전투기 엔진에 대한 주문마저 취소하면서 결국 사업 전체를 완전히 백지화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려왔는데요. 이렇듯 대만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취소한 표면적인 이유로는 중국의 위협이 심각해져 당장에 투입할 핵심 무기들을 도입하는 게 우선순위였다는 주장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기 성능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며 이런 사실이 공개될까 두려워 대만에서 미리 선수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의 공중 위협이 점차 높아지면서 대만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전구 전투기 전력에 대해 세대 교체를 진행하며 대만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기존에 운용하던 기체를 대만 섬 주변 일상적인 훈련과 순찰에 자주 동원되는 첨단 기체인 J-26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J-26은 전보다 더 뛰어난 공기 역학적 구조와 제어 성능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만의 선택권은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국에서 F-16 전투기를 대만에 팔 수 있으나 F-35는 판매는 불가한 상황으로 미국은 중국으로 전투기 기술이 유출될까 우려해 관련 전투기 기술조차 도와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기술 유출 위험이 낮은 무기들만 대만에 판매해서 이득을 보고 있으며 대만은 F-35와 같은 위협적인 전투기는 손에 넣을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대만인들은 자주국방을 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지만 전투기뿐 아니라 여러 방산 기술이 부족해서 자주국방을 언급할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인데요.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대만인의 85%가 대만의 자주국방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 자체 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방산 분야 성과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자체 기술이 부족하자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간절히 요청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지난 3일 대만 국영방위산업체 한샹항공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싶다며 미국이 엔진, 항공전자공학, 제어 시스템 등 대만이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만 공군은 주력기로 로키드 마틴사의 F-16과 프랑스제 미라지 2000을 운용 중이지만 중국군의 신형 J-20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가 그렇듯 중국 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이 대만에게 도움 줄 리 만무하기에 쉽게 나서기 힘들 거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모로 현재 대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과거 우리가 그래왔듯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만 스스로 전투기를 개발해내는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할 방법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